안녕하세요. 원샷입니다. 출퇴근길 15분 만에 끝내는 직장인 주식 투자 원샷입니다. 오늘 방송은 금주의 증시점검 1월 2주차 방송입니다. 과연 1월 2주차엔 어떤 일이 생겼고 1월 3주차에는 어떤 일이 나올 수 있을지 예측하는 그런 시황 방송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금주의 증시점검 키워드는 외국인, IT 업종, 철강, 대선 테마입니다.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코스피 시황 차트 먼저 보시죠. 자, 12월 3주차 상승을 했고요. 12월 4주차 횡보, 12월 5주차 횡보, 12월 6주차 횡보, 그리고 12월 1주차에 첫 주에 이제 상승을 좀 했죠. 그리고 12월 2주차에 박스권을 돌파를 했습니다. 드디어 약 한 달간의 횡보를 넘치고 이제 1월 2주차에 코스피가 박스권을 탈출했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가 최대 2070을 돌파한 모습이고요. 2100을 기대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상승의 원인에는 외국인의 IT 매수세에 힘입어 지수 상승이 견인이 됐습니다. 반면에 기관은 지속적으로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때 하나 보셔야 될 게 밑에 보시는 게 등락 주선입니다. 등락 비율. 지수는 상승했는데 상승하는 종목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지수는 상승했으나 상승 종목 수는 적어졌다. 격 무슨 얘기냐? 큰 놈만 갔다는 거예요. 큰 놈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이런 업종 대표주랑 IT 대형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쏠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형 코스피를 갖고 있어도 코스피 지수가 올라도 내가 중소형주를 갖고 있다. 그럼 별로 재미를 못 봤을 확률이 높은 거죠. 자, 코스닥입니다. 12월 4주차 상승, 12월 5주차 횡보, 12월 6주차 횡보, 12월 1주차 돌파했으나 이번 주에는 12월 2주차에는 이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이제 단기 고점에 대한 부담으로 이제 하락이 됐고, 일단 그 지수가 추가 하락 시에 여기서 더 빠지면 상당 기간 횡보가 가능하다. 근데 이제 문제는 매수 주체가 없다는 게 코스닥이 어려운 점입니다. 자, 그럼 수급편 한번 보시죠. 왼쪽에 코스닥입니다. 자, 외국인이 계속 샀고 기관은 계속 팔았어요. 또 코스닥 보시죠. 아, 외국인은 매수하고 기관은 매도를 지속했다. 근데 이제 하나 주의해야 될 게 기관이 그 IT 업종의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IT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이런 거 들어가는 건 좀 위험한 거죠. 자, 코스닥 보시죠. 외국인 매도, 기관 매도. 할 말이 없네요.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쌍끌이 매도다. 결국 이거는 답이 없다. 코스닥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매매가 가능한 종목은 대선 테마뿐이 없습니다. 자, 수급 관심주 보시죠. 이제 그 지금 보이시는 주기 이제 왼쪽이 코스닥, 왼쪽이 코스피, 오른쪽이 코스닥인데 일단은 코스피 외국인 수급 관심주입니다. 자, 일단 가장 많이 산 게 포스코고요. 그 밖에 종목이 있는데 LG화학, 화학업종 요새 관심권이죠. 자, LG 디스플레이도 관심권입니다. 아몰레이드에 대해서 요새 좀 본격적으로 한다 그러죠. 그 다음에 KB금융, 이제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니까 이제 은행주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에 NC소프트, 리니지 모바일 요새 실적 기대감이 많이 들어오고 있죠. 차트는 아직 매수권은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제 현대제철, 포스코와 현대제철 들어와 있는데 사실 포스코는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철강주를 매매하려면 현대제철을 보는 게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오른쪽 코스닥 한번 보시죠. 코스닥 외국인 수급 관심주입니다. 잘 보세요. SFA 관심 종목은 디스플레이 종목이죠. 또 디스플레이 심텍 있죠. BH 디스플레이죠. TCK 반도체죠. DMS 반도체입니다. 결국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핸드폰, 뭐 이런 거 아니면 살 게 없다는 거죠. 근데 왜 지금 외국인을 받냐? 기관들이 다 팔고 있어요. 심지어는 연기금도 안 사요. 지금 시장을 사는 사람은 외국인뿐이 없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0포인트. 자, 시장에서 외국인만 기존 IT 및 반도체 중심을 매수를 하고 있다. 반면에 기관은 매도하고 있죠. 따라서 외국인의 매수세는 또한 이제 기존 IT 반도체 외에 이번 주부터 철강 화학 업종으로 다양화되고 있다. 이런 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현대제철 말씀드렸고, 게임도 말씀드렸고, LG화학도 말씀드렸었죠. 근데 이미 일단 이게 테크닉인데, 이미 상승한 IT 반도체 업종 종목들 있죠. 제가 작년 12월 초부터 말씀드렸잖아요. 3D 낸드 플래시로 계속 반도체 종목 말씀드렸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달 넘게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그때부터 올랐던 종목, 원익 IPS 이런 거 차익 매물이 당연히 나올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럴 땐 어떤 거? 근데 올해의 대세는 IT는 맞단 말이죠. 반도체 빅사이클 들어간 거 맞단 말이죠. 아모레이드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국엔 이것들 계속 가는데, 지금은 쉽게 말해서 선발 상승 종목군은 차익 실현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눌림목의 갈림길에 서요. 여기서 눌림목대에다 다시 가는 놈이 있을 거고, 거기서 다시 떨어지는 놈이 있을 거고. 근데 이 1군 선발 상승군이 이렇게 조정이 시작됐을 때 2군, 이제 그동안 안 오른 2군 있잖아요. 2군들 종목에서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IT 반도체는. 근데 1군만큼 많이 올라가진 않을 거예요. 특성상. 그러니까 이런 반도체 종목은 어쨌든 2군을 노려야 된다. 1군이 조정 중일 사이에 2군 종목을 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안 오른 IT 반도체 종목 2군 말씀드리는 거죠. 이게 다시 일정 부분 좀 오를 거예요. 그럼 그 사이에 1군 종목이 눌림목이 거의 마무리 된단 말이에요. 그럼 눌림목에서 살아난 놈들을 다시 따라 붙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군 막 간 애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물릴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미 바닥권에서 막 30% 이렇게 오른 건데 조정이 당연히 나와야겠죠. 조정 없는 상승은 없잖아요. 이해 가시죠? 이런 게 하나의 테크닉이에요, 시장에. 자, 그러면 이번 주에 있었던 증시 리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2100포인트를 임박했어요. IT, 반도체, 디스플레이 업종 중심으로 이제 외국인의 매수세 앞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돌파했습니다. 삼성전자 조만간 200만원 뭐 돌파하나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앞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200만원도 싸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상승 종목이 슬림화 된다 그랬죠. 잠깐 여기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 플러스 삼성전자 우선주랑 SK하이닉스를 합치면요, 시총은 코스피의 25%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만하죠. 뭐. 현대차도 좀 올라갔어. 이번 주 현대차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철강주가 업황 개선 기대물 동반 강세다. 철강주가 이제 중국 구조조정 했잖아요. 그래서 공급 과잉 이슈가 해결되고 세계 경기도 회복되죠. 그리고 트럼프 효과도 있죠. 그다음에 하여튼 저평가 부각이다. 하여튼 뭔가 오를 때가 되면 뭐 이것저것 얘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철강주 아까 어떤 거 말씀드렸죠? 저희는 기존에 뭐 만들었었죠? 12월에 풍산, 태웅, 비철 말씀드렸었죠? 그것도 이제 다시 가기 시작하고, 아까 현대제철 말씀드렸죠. 철강. 예. 그 다음에 경제민주화 법안 입단 발의다. 지배구조 개편 관련주 주목이 필요하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핫한 관심 테마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직장인이 반드시 알아야 할 핫한 관심 업종이 아니라 테마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2017년 7월 공정거래법 적용으로 이제 지주사 전환 기준이 1000억에서 2000억으로 변경이 됐어요. 근데 지주사로 전환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7월에 적용이 되다 보니까 이제 2월까지는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움직일 수가 있어요, 관련 종목들이. 그래서 제가 다음 주 수요일쯤에 금주의 핫한
관심 테마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치 테마주 강세가 지속이 된다. 반기문이 뭐 귀국했잖아요. 그래서 뭐 DSR 제강, 또 문재인 또 고려산업 이런 것들 가고 있고, 중국 사드 보복 지속으로 화장품 신저가 속출하고 있다. 이게 굳이 제가 말씀드렸죠. 지난 방송에서도 꼭 사드 보복이 때문에 그런 게 아니다. 문제는 이제 중국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 그래서 걔네가 제가 축구 선수 뭐 이적료까지 막 제한할 거다 뭐 이런 얘기 말씀드렸었죠 지난주에. 그러니까 어쨌든 중국 관련주는 좀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화장품 특히 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화장품은 딱 두 가지잖아요. 면세점이랑 유커 둘 다 안 되죠 지금. 그리고 이제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한국은행 7개월째 기준금리 동결할 거다. 올 성장률이 전망 2.5% 하향될 거다. 뭐 이런 말씀 다 예측했던 듯 했죠. 자, 그럼 3주차 증시 한번 예측해 봅시다. 자, 기존 IT 반도체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철강, 화학 등 기존에 안 올랐던 종목에 이제 관심이 필요하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예요? 현대제철 말씀드렸었고, LG화학 말씀드렸었죠. 또 우리 저희 계속 뭐 보고 있어요? 성광밴드, 두산엔진, 태용 뭐 이런 거 보고 있죠. 이제 당분간은 코스닥 중소형주보다는 코스피 대형주 중심으로 매매를 해야 된다. 이제 코스닥은 기관 매수자 들어올 때가 코스닥 중소형주를 매매가 가능할 때다라는 말씀 드릴게요. 예전에 말씀드렸죠. 코스피의 주인은 외국인, 코스닥의 주인은 기관이라고 말씀드렸었죠. 자, 기존 IT 반도체 업종에 대한 추격 매수는 위험하다. 기관은 IT 반도체 업종에 대한 단기 차익을 실현하고 있고 금주 외국인도 단기 차익 실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막 올랐으니까. 자, 철강 화학 주요 종목에 관심이 필요하다. 일단 있고 NC소프트도 모바일 리니지로 실적 개선 기대감이 된다. 라고 하면 차트 한번 보시죠. 자, 그 1월 관심 종목입니다. 자, 성광밴드. 자, 거래량이 늘면서 1차 상승에 대한 조정이 약간 횡보다. 지난주보다 약간 떨어졌네요. 태광, 이건 지난주보다 올랐는데 기관 매수세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죠. 근데 눌림목이 되고 이런 게 눌림목이죠. 곧 저점은 낮아지지 않고 거래량은 주는 거. 자, 두산엔진, 예, 한번 상승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은근히 탄력이 있습니다. 상승을 하면. 자, 이제 관심 종목 현대제철. 기관이 외국인 쌍끌이 매수로 이제 박스권을 돌파할 예정이다. 박스권 돌파했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박스권 돌파할 때 하고 나서의 거래량인데 거래량이 좀 더 붙으면 좀 좋겠는데요. 네. NC소프트, 자, 이것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매수가 됐고 이게 중요한 게 이제 거래량이 늘고 있다는 게 마음에 들죠. 그 봉이 좀 위에 윗꼬리가 좀 길지만 별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 제가 보니까 캔들은 저점이 낮아지느냐 안 낮아지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뭐 피레침이니 뭐 비석형이니 뭐 이런 말 있죠. 그런 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자,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나요? 항상 좀 이게 유튜브 방송 무료 방송이지만 그래도 여러분한테 좀 도움을 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이 크게 뭐 하락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제가 이제 그런 종목들을 많이 말씀드리고, 왜냐하면 뭐 단타 종목, 데이트레이딩 종목 이런 걸 유튜브에서 할 수는 없잖아요. 제가 거의 일주일 단위로 업데이트를 하는데, 그래서 좀 약간 중장기 종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많이 보셔서 좋으셨다 하면 이렇게 구독 버튼 누르시면 이제 계속 주기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또 좋아요 버튼도 누르시면 저한테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 원샷이었습니다.